이번 주 마지막 통합사회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과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제시되는 지형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큰 테마로는 이제 산지, 평야, 해안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먼저 46페이지에 나오는 산지 지역에 관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4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은 이제 산지, 평야, 해안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의, 그 지형에 맞춰서 생활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산지 지역은 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해발 고도가 높으므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하다. 그러나 산지에서도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밭에서 감자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거나 경지개간, 밭을 만드는 것을 경지개간이라고 해요. 이 밭을 만드는 경우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을 사육하며 이 가축으로부터 먹을거리와 의복 등을 얻는다. 대부분의 산지에서는 경사가 심하겠죠? 고도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사가 심하고 고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밭을 만들어서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식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밭을 만들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라마나 알파카, 야크 등을 이용하여서 고산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을 이용하여 먹을거리와 의복 등을 얻는 등 그 환경에 맞게 생활 양식을 적응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서를 읽어볼게요. 한편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농사 짓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진 산지에서는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키토처럼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들은 연중 서늘하므로 오히려 무덥고 습한 적도 부근의 저지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한다. 또한 산지 경관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도 있으며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 지역에서는 광업 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다. 자, 동남아시아와 같이 기온도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벼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경사면을 평평하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필리핀의 계단식 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더운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고산지대에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산지대에서는 연중 봄과 같은 따뜻한,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서 무덥고 습한 적도 부근의 저지대보다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더 적절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강원도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관광 상업도 발달하기도 하고 산에는 여러 지하 자원이 묻혀 있겠죠. 그러한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광업 도시로 발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은 교과서 47페이지로 이동을 하였고요. 여러분들도 47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평화 지, 평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읽어볼게요. 평야 지역은 산지보다 경지를 개간하기에 유리하므로 넓은 경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아시아 지역의 벼농사나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밀농사는 대부분 평야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평야 지역은 교통로를 건설하기에 유리하여 큰 도시로 성장하기도 하므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발달한 지역도 많다. 자, 평야 지역은 대부분이 평평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지 지형보다 농사를 짓기에 아주 편리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주로 짓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밀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하기에 길을 내기에 좋고요. 평지와 그 주변으로 대도시가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발달한 교통로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자도 같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평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도시로 발달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세 번째로 해안 지역이 제시되어 있네요. 교과서 같이 읽어볼까요? 해안 지역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농업 및 어업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 발달한다. 수심이 깊고 배가 드나들기 유리한 곳은 항구 도시로 발달하고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큰 곳에서는 갯벌이 넓게 발달하여 주민들이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 해안 지역에서는 농업과 어업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해안 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가 만들어지고요. 이를 통해서 수산업과 그 가공업, 통조림 등을 만드는 공업이 많이 발달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조차, 즉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는 갯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염전이나 양식장, 조개 채취 등을 통하여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활 양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지형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한편, 독특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는 지역은 지형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베트남 할롱베이의 탑 카르스트는 수많은 봉우리가 바다에서 섬을 이루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일본,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의 화산 지역도 온천, 간헐천 등을 활용한 관광지로 유명하다. 자, 탑 카르스트는 석회암이 녹아서 탑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지형을 탑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형을 활용하여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뉴질랜드와 같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온천이 발달하게 되죠. 이러한 온천 관광 등을 통하여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다양하게 지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한 주의 통합사회 수업이 마무리가 되네요. 다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서 다시 즐겁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 이번 주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요.